지난 시간에 우리가 LDA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좀 살펴보고 그 나머지 내용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CA와 LDA의 차이를 명확히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 다 그 특징 벡터의 차원을 축소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목적이 똑같지는 않다 그랬죠. PCA 같은 경우에는 최적 표현의 견지에서 데이터를 축소하는 거고, 선형 판별 분석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LDA 기법은 최적 분류의 견지에서 데이터를 축소하는 것을 우리가 LDA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LD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데이터들의 특성의 어떤 그 표현 방법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즉, 두 가지 클래스로 구성된 그러한 데이터 분류에 있어서 좋은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그런 분류가 또는 분리가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 분산을 또는 스캐터라고 부르는 값을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클래스 간의 분산이고요. 또 하나는 클래스 내의 분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영문으로 얘기를 하면, 즉 클래스 간의 분산은 between class scatter, 그리고 클래스 내 분산은 안에 거다. 그래서 within class scatter 라고, 분산은 variance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scatter라는 용어로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즉, 클래스와 클래스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클래스 간, 즉 between class scatter라고 부르는 거고요. 각각의 클래스들이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within class scatter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그 within class scatter 분의 between class scatter의 요 비율이 우리가 크게 나타나면 판별이 굉장히 용이한 분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값이 아주 작게 나타나면 판별이 어려운 분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DA라는 그 기법 또는 LDA라는 알고리즘의 목적은 바로 요 비율을 최대화시키는,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이 변환 행렬 W를 우리가 찾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아까 얘기한 클래스 간의 그런 분산, 그리고 클래스 내의 분산을 좀 더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좀 하다가 다 마치지는 못했는데요. 우선 중심 평균 간의 거리가 소위 클래스 간의 분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틸드라고 표현된 것들은 변환된 이후, 틸드가 없는 거는 변환되기 이전인데, 변환되기 이전의 평균 값의 차이를 우리가 변환 행렬에 적용하면은 그것은 똑같이 또 변환된 후의 평균 값들의 차이로라도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클래스 간의 분산 또는 between class scatter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within class scatter, 즉 클래스 내의 분산도 정의를 해야 되는데, 클래스 내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클래스마다 변환하고 난 다음의 데이터와 그 변환된 그 자료들의 그 평균값과의 그 차이를 우리가 제곱해서 결국에는 그 공분산 행렬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변환된 후에 공분산 행렬 값이 그 클래스마다 따로따로 존재하겠죠. 그것들을 합한 것을 클래스 내의 분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within class scatter라고 부르는 거죠. 즉,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함수를 좀 더 포멀하게 써보면 J of W, 즉 J라는 것은 목적 함수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 사용되는 함수 이름이고요. 여기서의 w는 당연히 그 함수의 주요 구성 성분인 그 변환 행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이 그 수식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분자 부분에는 그 between class scatter가 놓이고요. 그 변환행 다음에 평균값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가 갖고 있는 분산의 분모에 놓아서 이거는 그 within class scatter가 되는 거죠. 요거의 차이, 그러니까 비율을 최대화시키는 W 선형 함수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또 이 친구들을 W의 함수로 바꾸어서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즉 얘가 그 W의 함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W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별한 수학적인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풀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일부분을 지난 시간에 좀 우리가 하다가 그 말했던 것 같아요. 특히 클래스 내 스캐터러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클래스 내 스캐터러라는 것은 각각의 클래스가 갖고 있는 공분산이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을, 공분산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그 스케일 팩터만 빠져 있는 그러한 그 차이만 생각하시면 공분산 행렬로 간주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똑같은 수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그 소위 우리가 변환하기 전에 스캐터, 즉 클래스 내의 분산은, 즉 1번 클래스의 분산, 공분산 행렬과, 그러니까 저는 그걸 혼용해서 쓸게요. 그 within class scatter와 2번 그 클래스의 within class scatter를 더해 준, 이거는 수식상 제가 실수로 모르고 여기 이거를 빼먹었다 그랬죠. 제곱이라고 계속 이렇게 쓰는 기호 그 컨벤션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을 합한 거는 요 제곱을 그냥 또 생략해서 써서 간단하게 우리가 SW다 하는 거는 스캐터인데 within class scatter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소위 기호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또 수식은 뭘 전개한 거냐면은, 그러면은 그 틸다가 있잖아요. 즉 변환된 다음에 클래스 내의 분산, 클래스 within class scatter는 어떻게 계산되느냐를 또 정리를 해 보았더니, 사실 이거는 굳이 다시 리뷰해 보진 않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선형대수식 그 소위 결합 법칙만 사용하면 되는 건데, 계산을 해 보니까 클래스 내의 분산 그 변환되기 이전에 SI의 왼쪽과 오른쪽에 변환 행렬을 곱한 결과가 바로 정확하게 클래스 내의 분산, 즉 변환된 후에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약을 하면 마지막에 within class scatter가 변환된 다음의 결과는 신기하게도 within class scatter의 앞과 뒤에 변환 행렬을 곱한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즉 분모 부분에 우리가 지금 J of W라는 것을 분모 부분과 분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변환된 다음에 within class scatter와 변환된 다음에 그 between class scatter의 사실은 그 우리가 그 디터미넌트의 비율을 구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지금 W 트랜스포즈 SWW라고 쓸 수 있겠다. 즉 W의 함수로 일부분 완성이 된 거고, 요 윗부분만 완성하면 되겠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사용된 평균들 간의 차이, 역시 이것도 분산의 일종인데요. 원래 특징 공간에서의 평균들의 차이로 다음과 같이 동일한 형태를 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칭, 시메트릭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뮤라는 값이 그 뮤1 틸드는 그 변환된 이후에 1번 클래스의 중심값, 중심 벡터잖아요. 그리고 뮤2 틸드도 역시
2번 클래스의 평균인데 변환된 다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변환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그 평균 값에다가 이 변환 행렬을 그냥 적용을 해준 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두 개의 그 텀을 WT mu1과 WT mu2로 바꿔서 써줄 수 있고요. 그것의 제곱 형태니까 하나는 그냥 그 열 벡터로, 하나는 행 벡터로 놓고서 곱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W 트랜스포즈를 왼쪽으로,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던 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결합 법칙으로 이걸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내부에 있는 W 트랜스포즈와 W라는 값 곱하기에 그 안에 있는 요 부분은 우리가 그 변환되기 이전에 between class scatter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between class scatter after transformation은 사실은 그 before transformation인 그 within class, between class scatter의 앞과 뒤에다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W 트랜스포즈와 W를 곱해준 것과 동일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그 지금 그 유도하고자 한 그 목적 함수 J of W, 사실은 그 변환된 이후의 값들로 표현됐던 요 수식들을 변환되기 이전의 between scatter와 변환되기 이전에 그 within class scatter 곱하기 변환 행렬의 형태로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그 수식이 이제 J of W, 즉 함수는 함수인데 W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값이 최적화되도록, 맥시멈 되도록 요 W 값만 우리가 취해주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그 길게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을 다 배울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그 참고하라고 적혀져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수학적인 그 방법론은 어떤 건가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죠. 즉 이 수식이 소위 그 피셔라는 학자가 이제 그 derive 했기 때문에 Fisher's Linear Discriminant Equation, 즉 선형 그 판별 이퀘이션이라고 우리가 그 부르는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SB와 S sub W, 여기에 오른 이 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요 수식만 갖고 우리가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요 SB와 요 SW로 표현된 이 피셔의 기준에 이 목적 함수를 우리가 최대로 만들어주는, 이 값이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어떤 특정한 변환 행렬 W를 찾으면 되는데, 보통 수학적인 방법, 가장 흔한 방법은 우리가 이 함수 자체가 이와 같은 소위 볼록 함수인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볼록한 함수일 게 뻔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데서의 값은 언제 같냐면 이 함수의 미분치가, 즉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그 지점에 해당되는 요 위치, 그 W를 찾으면 바로 얘가 그 소위 J of W를 최대화시키는 그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미분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W에 관해서 다시 정리해서 수식을 푸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물론 미분 얘기 나오면 또 약간 좀 골치가 아프게 느껴질 텐데 여러분들은 거의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미분을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미분을 구해서 그 W를, 그때의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아주 특이한 성질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게 바로 LDA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또 여기에 써놨는데요. 특히 이 여기 그린 박스로 된 부분은 그냥 참고하라고 써놓은 거지, 여러분들은 굳이 그 큰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그 소위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리뷰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잘 풀어놨으니까 좀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여기서 하는 일을 한번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한 그 목적 함수 j of w의 최대 값을 찾기 위해선 w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j of w라는 거를. 그리고 그 미분한 다음에 그 식을 0으로 놓고, 미분치가 0이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딱 꺾이는 데기 때문에 그때의 w 값을 구하면 가장 그 큰 값을 나타내주는 목적 함수를 그 소위 구현해주는 w의 위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즉 j of w를 w에 관해서 미분해 준다는 식이고, 사실 j of w를 앞에서 우리가 w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sb 곱하기 w, 그리고 나누기 w 트랜스포즈 곱하기 sw 곱하기 w, 이런 두 개의, 그러니까 그 벡터와 행렬과 벡터의 곱수로 분모와 분자에 각각 나오도록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수학적으로 미분 배울 때 항상 배우는 거 있죠. 분수 형태로 주어지는 함수를 미분하는 그 방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모 분자에 다 w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소위 그 수식 그 전개를 우리가 쓰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우리는 결론만 살펴보려고 해요. 결론은 지금 여기까지 도달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미분해서 그걸 0으로 놓으면 SW의 역행렬 곱하기 SB라는 행렬 곱하기 W 빼기 J of W 곱하기 W는 0. 그런데 요 수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걸 이항시켜서 요 두 개 항이 한쪽에 있는 거를 요걸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보면 이런 수식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보았을 때 뭐 굉장히 복잡한 수식처럼 보이지만 잠시 설명을 듣고 나면 진짜 굉장히 간단한 수식을 얻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식을, 이런 수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라는 행렬 곱하기 u라는 벡터가 람다라는 숫자 곱하기 u라는 벡터와 같다라는 수식이 있으면, 이 수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유값 또는 고유 벡터에 이것을 고유 벡터로 하고, 이것을 고유 벡터로 하고 얘를 고유값으로 갖는 고유값 문제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했더니 사실 그 벡터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그 고유값 문제의 그런 그 정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이 왼쪽에 정리된 우리가 유도한 수식을 가만히 보면 행렬 곱하기 행렬은 그냥 행렬이에요. 그죠? 얘는 이제 행렬 A라고 놓을 수 있고요. W는 당연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환 벡터고요. 그리고 JW는 목적 함수는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숫자예요. 그리고 거기 곱하기 W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고유값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또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PCA랑 비슷한 결과를 또 얻어지는 거예요. 즉 A라는 행렬을 그 within class scatter의 역행렬 곱하기 그 between scatter, 이때는 tilde가 없는 거니까 그 before transformation입니다. 그 변화하기 이전에 그 행렬의 곱이 어떤 그 또 다른 행렬로 주어질 텐데, 그 행렬에 대한 고유값 분석을 해서 이 행렬의 고유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그 최대의 그 최적화된 결과고요. 그 고유값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환 행렬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또다시 고유값 문제를 풀어야 되는 희한한 상황에 또 도달한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PCA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는데, PCA는 뭘 먼저 구했냐면 공분산 행렬을 구해서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문제를 풀었어요. 그죠? 그 람다와 그리고 그 벡터를 구했죠. 마찬가지로 LDA도 유사한 방법을 쓰는데, LDA는 이 행렬을 구하는 게 아니라 SW 인버스 곱하기 SB라는, 이때 이 정의는 다시 한번 여기다가 굳이 나열을 하진 않겠지만 within class scatter의 역행렬 곱하기 between class scatter의 그 곱셈을,
이거를 고유값 분석을 해야 된다는 또 결과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유값 문제 푸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선형대수에서 여러 번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또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그 정리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하나의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긴 해요. 소위 그 피셔의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논문에 보면은 사실은 조금 전에 봤던 그 방법으로 풀은 것이 틀린 건 아니고 정확한 방법입니다만, 재미있는 거는 또 다른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요 네모칸도 사실은 초록색 네모칸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이해하거나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확한 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론이 도달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참조로 하는 거고 참조만 하시고요. 아까 문제를 다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그 여기에 있는 수식은 다른 수식이 아니라 우리가 J of W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얘를 그 W에 관해서 그 미분을 한 후에 그것이 0이 되도록 했더니 얻어진 수식이 바로 요거였거든요. 즉 왼쪽에 within class scatter의 역행렬 곱하기 그리고 between class scatter 곱하기 변환 행렬, 그리고 요 부분은 J of W 우리의 목적 함수를 다시 한번 써준 거고요. 그리고 W 곱하기 W죠. 자, 이거를 또 정리를 해보니까 이것의 가장 또 다른 솔루션 중에 하나는 이 W를 찾는 거잖아요. 지금 W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W는 이 값들의 그 최대화되는 W는 이런 식으로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유값 문제 분석을 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 피셔의 그런 그 소위 연구 결과예요. 자, 보면은 얘는 좀 더 간단해요. 즉 within class scatter의 역행렬 곱하기 그 평균값 두 개의 그 before transformation입니다. 차이값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이 값과 똑같아 하신다라는 또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실험을 좀 해볼 거예요. 사실은 과연 그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푸는 것과 이것과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는지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요거는 잘 수식적으로 기억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within class scatter의 역행렬 곱하기 얘는 일종의 between class scatter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그 계산식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2바이 그 소위 2차원 공간상에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LDA 방법으로 방향을 찾으면 그 방향이 가장 적절한 분류가 최적화되는 그 방향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면 그 2차원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LDA 문제의 경우에는 2차원 데이터가 두 개의 적어도 이상의 클래스가 주어져야겠죠. 지금 여기서는 두 클래스 문제입니다. 즉 1번 클래스, 여기 X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메가 1 그룹의 자료고요. X2라는 거는 오메가 2 그룹에 속한 자료들을 지금 몇 개씩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41, 24, 23, 36, 44 이 숫자로 주어졌는데 이거를 그 그림을 그려봐야지만 우리가 분산플로 그려봐야지만 이 그 데이터의 그런 상황을 좀 알기 쉽겠죠. 지금 보면은 그 5개의 점으로 찍어질 텐데 그리고 볼까요? 4, 1 이 부분 그리고 2, 4 요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2, 3은 요거고 3, 6은 요거고 4, 4 바로 요 빨강색 이니까 W1 그룹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들의 그 분산이고요. 얘는 그러니까 W2 그룹에 해당되는 자료들의 분산 그 플롯이겠죠. 뭐 9, 10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일 때 10인 자료 그죠? 여기 있네요. 6일 때 8인 자료 딱 맞네요. 마찬가지로 요로 9개, 10, 그러니까 5개씩 각각의 그 그룹마다 5개씩 자료가 주어졌는데 자, 직관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답도 이미 주어져 있긴 합니다만 즉 초록색으로 표현된 요 방향을 우리가 소위 LDA 기법으로 찾은 방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 방향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프로젝션 시켰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이쪽으로 쭉 내려 한번 가볼까요? 이때 해야 되구나. 요거를 쭉 내려갖고, 그죠? 여기에 하나가 생기는 거고, 얘도 여기에 프로젝션 되고 여기 생기고, 얘는 여기 어딘가에 생기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 어딘가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파랑색 데이터들도, 이거를 파랑색으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파랑색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를 확장해서 봤을 때, 여기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또 많이 놓여 있겠네요. 얘를 쭉 프로젝션 시키고 얘도 프로젝션 시켰다고 표시하는 거고요. 여기는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여기 있다고 봅시다. 자, 보다시피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고 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는 이 두 개를 어떤 그 아주 쉽게 이 위쪽과 아래쪽에 놓인 두 데이터들을 그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류에 최적화된 그 subspace 도메인으로 우리가 프로젝션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진짜 그 LDA 기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방향이 찾아지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1번 그룹과 2번 그룹의 within class scatterer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이 위에 써놓은 것들을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필요한 것이 이 데이터들의 일단은 평균 벡터가 당연히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뮤1, 뮤2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대충 4, 2, 2, 3, 4 그러니까 8에다가 7을 더하면 15죠. 15를 5로 나누니까 3. 당연히 아주 쉽게 우리가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미 구해놨어요. 그죠? 3과 6이라고 구해놨고요. 그죠? 여기 바로 그 데이터가 있고요. 뮤2는 요거는 그 딱 떨어지진 않네요. 그러니까 8.4, 7.6. 아마 이걸 그려봐도 우리가 이게 어딘가 위치가 당연히 이 데이터들의 중심쯤이라는 거는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볼까요? 3이면서 여기는 6이니까 3.6이네. 죄송합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3.6이라고 써야죠. 3이면서 3.6이면 여기 어디일 거예요. 그죠? 얘가 중심이라고 계산이 딱 되네요.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파랑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산된 값을 보면 8.4, 7.6인데 8.4에다가 그 7.6이면 여기 어디네요. 그죠? 여기 어딘가에 또 중심. 당연히 우리 데이터만 대충 봐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중심값을 계산을 해서 뮤1, 뮤2라고 일단은 먼저 놔둔 거고요. 그리고 그 S1과 S2는 1번 그룹의 그 스캐터와 2번 그룹의 스캐터. 이때는 그 앞에서는 스케일을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한번 계산을 한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4하고 1이 있을 때 그거를 빼기 3에다가 3.6 그죠? 그러니까 1이고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고요. 그것과 1 마이너스 2.6을 곱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하나만 딱 해보고 말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1이고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6 2.6의 제곱이 되니까 제가 이건 플러스인데 2.6의 제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더하기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하면은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은 요거는 그 분산을 아예 사실은 여기선 계산해서 그 스캐터 대신에 사용을 한 겁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그냥 구한 거예요. 숫자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이 값이 이렇게 작아지려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구해야지만 되거든요. 자, 보다시피 1번 그룹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한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공문상행을 통해서 2번 그룹도 사실 요거는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코베리언스를 구하나 스캐터를 구하나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스케일 팩터가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S1과 S2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within class scatterer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소위 SW라고 주어지는 이 부분은 사실 S1 더하기 S2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그 행렬을 더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0.8 더하기 1.84는 2.6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0.4에다가 마이너스 0.04를 더하면 마이너스 0.44 당연히 나오겠죠. 요 나머지 숫자 두 개 더해봤자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between class scatterer는 또 우리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수식을 그대로 또 between class scatterer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그 mu1 빼기 mu2에 대해서 이거 곱하기 mu1 빼기 mu2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거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를 우리가 그 하나는 행으로 놓고 하나는 열로 놓고서 그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3에서 8.4를 빼면 이거는 그 이쪽이 벡터로 나오겠죠. 3에서 8.4를 빼면 아마 마이너스 5.4가 나오고요. 그리고 3.6에서 7.6 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죠? 마이너스 4 나오고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결과가 플러스가 되고요. 뭐 오른쪽 아래는 당연히 4, 4, 16이 나오겠죠. 4 곱하기 4는 16. 그죠? 이게 위는 29.16이 나온다는 5, 25에다가 대충 그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29.16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4 곱하기 5, 4, 5, 20에 4, 4, 16이니까 21.6이 나오네요. 딱 21.6. 똑같은 게 나오죠. 정확하게 그렇게 구한 게 바로 요 SB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만 SW와 SB만 구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그 행렬은 다 구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그냥 그 소위 고유값 분석만 하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S는 그냥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SW의 역행렬 우리가 구한 요 함수 요 수식에 이거의 역행렬을 우리가 구해내고요. SW의 인버스 이거는 역행렬 구하는 그러한 그 소위 그 함수를 쓰던가 2x2 매트릭스 정도는 우리가 사실은 풀 수도 있긴 해요. 그건 그거까지 풀 정도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B는 여기 전에 구한 요 두 개를 곱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거에 그 벡터 곱한 것이 소위 람다 벡터와 똑같아지는 그때의 람다 값을 찾아내고 고유값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때의 람다 값을 찾아내고 그 람다 값을 대입한 후에 그것에 관한 이 두 번째는 고유 벡터를 찾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고유값 문제 푸는 거는 우리가 굳이 풀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학적으로 어떤 그 실제 계산인지를 다시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수식이 써 있는 것 뿐입니다. 즉 행렬 빼기 람다는 0으로 놓고 풀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 람다를 이쪽으로 옮겨 놓고 보면은 우변이 0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 소위 디터미넌트가 0이 되도록 요것과 요것의 곱 빼기 요것과 요것의 곱 그것을 소위 그 2원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 하나 얻어지는데 근의 공식을 써서 람다를 구하게 되면 그 중에서 큰 람다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5.65라는 이런 그 고유값 하나가 큰 값이 얻어지게 되고요. 그 15.65라는 그 고유값일 경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 값은 다시 요 수식에 우리가 대입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벡터를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행렬은 여기 주어져 있고요. 벡터는 숫자 곱하기 벡터. 그래서 첫 번째 요것과 요것의 곱셈 결과가 요것과 요것의 곱셈의 결과가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수식은 요 아래쪽에 있는 이 행과 이 벡터와의 곱셈이 이 고유값과 요 아래 두 번째 값과의 곱과 같다라는 수식으로 놓고 풀어주면은 V1과 V2 즉 고유 벡터의 그 두 성분이
우리가 구해지는데 그게 바로 0.91과 0.39로 구해진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직접 구해봐도 똑같이 될 겁니다. 그 맨랩을 써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그 방향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제 그려봅시다. 즉 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요건 반올림을 좀 해서 0.9와 0.4네요. 그죠? x가 0.9 움직일 때 9개 움직일 때 y는 한 4 정도 움직이는 방향 결국엔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이 방향까지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에 그려 있는 초록색의 그 방향 성분이 바로 우리가 LDA로 찾은 그 방향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미 이쪽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면은 그 분류가 아주 용이하다라는 것은 이미 살펴본 우리가 그 예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것과 똑같은 거를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사실은 수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는 고육감 문제로 이걸 해결할 수도 있지만 피셔가 제안한 그러한 그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함수는 within class scatter의 역행렬 아까 그 수식을 푸는 과정에서 이미 풀어놨어야 되는 요 부분인데 그 부분에다가 평균 값의 차이를 곱하기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0.91 마이너스 0.39 부호만 다르지 똑같죠. 즉 이 방향은 요 방향인데 사실은 프로젝션 시키는 방향은 그게 네거티브 방향이든지 포지티브 방향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거의 등가의 방향을 찾아내는 좋은 수식으로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요 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